모자의 윗면 원형뜨기까지 한 상태고요. 자, 이제부터 모자의 옆면 이 크라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크라운 부분은 머리 둘레에 맞게 모자의 사이즈가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자의 이 크라운은 윗면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넓어지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크라운 1단부터 마지막 단까지 이 사이에 중간중간 코늘림을 하면서 뜹니다. 자, 스몰과 라지 사이즈까지 우리 윗면은 15단 뜨는 걸로 동일했어요. 그래서 실제 모자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이 크라운에서 몇 코를 늘리느냐에 따라서 이 모자의 사이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 크라운의 기울기, 이 경사도도 약간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럼 크라운의 코늘림. 자, 이 부분은 패키지에 포함된 설명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설명서 4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머리둘레 1cm 간격으로 사이즈를 조금 세분화해 놨고요. 그에 따라서 코늘림 표를 정리해 놨습니다. 자, 코바늘 가방이나 소품에 비해서 이 모자는 머리둘레 사이즈에 얼마나 잘 맞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모자의 사이즈 맞추는 부분을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윗면 원형에 지름을 재봤어요. 자, 뜨개질을 할 때 손땀 또는 텐션이라고 하는 이 손에 힘을 주는 강약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가 쫀쫀하고 어느 정도가 느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의 코수와 단수를 정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인 제 손땀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모자의 사이즈별 코늘림 코수와 단수는 당연히 제 손땀을 기준으로 게이지가 산출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손땀이 어떤지 저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윗면을 뜬 편물의 지름을 기준으로 대략 예측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즈의 코늘림 규칙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이 원형 15단을 떴을 때 지름이 15에서 15.5cm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하고 손땀이 비슷하신 거예요. 자, 그럼 16cm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저보다 손땀이 크신 거죠. 네, 저보다 느슨하신 거고요. 자,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15cm가 안 되시는 분들, 그분들은 저보다 손땀이 쫀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모자 윗면 편물이 지름이 몇 cm인지 그에 따라서 저하고 손땀이 비슷한지 느슨한지 우선 판단을 하시고요. 자, 저하고 손땀이 비슷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 설명서의 표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머리둘레가 58cm면 이 표에 M 사이즈의 코늘림 표대로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자, 머리둘레 57cm시라면 이 표에서 스몰 사이즈의 이 코늘림 규칙대로 뜨시면 되는 거고요. 자, 모자의 윗면은 지금까지 뜬 코늘림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자, 스몰부터 라지 사이즈까지는 동일하고요. 여기 X 스몰만 한 단 적게 떴어요. 자, 그 다음 크라운 부분. 크라운 1단부터 23단까지 코늘림 없이 뜨는 단과 코늘림 하는 단에서는 몇 코 뜨고 코늘림 하는지 규칙을 몇 번 반복하는지 규칙이 적혀 있어요. 자, 뜨는 방법은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사이즈별로 이 크라운 마지막 단의 총 코수가 2코씩 차이가 납니다. 이 2코가 머리둘레 1cm의 차이를 내기 때문에 X스몰부터 라지까지 이 크라운 마지막 단 총 코수가 2코씩 차이가 나게 이 코늘림 규칙을 적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크라운 4단에서 미디움 사이즈는 4코를 늘려주고 라지 사이즈는 5코를 늘려주고 자, 늘려주는 코수에 따라서 몇 코 뜨고 코늘림 하는지 이 사이즈별로 코늘림 규칙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하고 손땀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 머리 둘레에 맞는 표대로 이 크라운 부분 코늘림 규칙대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보다 손땀이 느슨하신 분들 주목해 주세요. 자, 손땀이 느슨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블랙처럼 염색약이 강한 컬러들은 저하고 손땀이 같더라도 이 원지름이 크게 나옵니다. 자, 저도 블랙 샘플은 원지름이 16cm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손땀이 느슨하든 아니면 실의 염색약 때문에 실이 강해서든 이 윗면 원지름이 16cm 가까이 나오신 분들은 지금 설명하는 표를 기준으로 뜨시는 거예요. 자, 머리둘레가 58cm인데 이 표대로 뜨시면
저보다 손땀이 느슨하기 때문에 실제 모자 사이즈는 더 크게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손땀이 저보다 느슨하신 분들, 이 윗면 지름이 16cm 가까이 되는 분들은 이 머리둘레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표의 이 크라운 부분 코늘림 규칙을 보고 뜨시면 됩니다. 자, 58cm라면 하나 작은 57cm 스몰 사이즈표의 크라운 부분 코늘림을 적용하시고요. 자, 머리둘레가 59cm라면 하나 작은 이 58cm 미디움 사이즈표의 크라운 부분 코늘림 규칙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땀이 느슨하신 분들은 뜨고자 하는 머리둘레보다 하나 작은 사이즈의 이 코늘림표를 적용해서 뜨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보다 손땀이 쫀쫀하신 분들은 실제 머리둘레보다 1cm 큰 이 윗단계 사이즈표를 보시면 되겠죠? 자, 머리둘레가 58cm라면 1cm 큰 59cm M 플러스 사이즈의 이 코늘림 표를 보시고요. 자, 머리둘레가 59cm라면 1cm 큰 이 라지 사이즈의 코늘림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땀에 맞는 코늘림 표가 어떤 사이즈인지 결정하셨죠? 자, 여러분이 떠야 되는 코늘림 표에 해당하는 사이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 크라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모자의 크라운 부분 시작합니다. 단수는 이 크라운 단수로 지금부터 1단, 2단, 3단 이렇게 부를게요. 자, 크라운 1단부터 3단까지는 코늘림 없이 뜹니다. 자, 그리고 와이어는 크라운 1단까지만 넣고 떠줄 거고요. 자, 그리고 크라운 1단은 짧은뜨기를 2랑뜨기로 뜹니다. 자, 짧은뜨기 뜰 때 사슬 2줄 이렇게 잡아요. 자, 그런데 2랑뜨기는 요 사슬에 뒤에 한 줄만 이렇게 코바늘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뒤를 보시면 이 짧은뜨기에 가로로 이 매듭줄이 있습니다. 저희는 2랑뜨기 요 사슬 뒤에 한 줄하고 이 짧은뜨기 이 매듭 요 뒤에 요 줄까지 자 요렇게 두 줄을 잡고 짧은뜨기를 합니다. 자, 모자 윗면 마지막 단 뜰 때 손땀 조금 여유있게 떠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단을 쫀쫀하게 뜨시면 자 요렇게 잡고 뜰 때 이 매듭줄 잡기가 힘듭니다. 손땀을 여유있게 뜨셨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코바늘로 이 뒤에 요 줄을 넣을 때는 이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살짝 도움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코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자, 크라운 1단 첫 코 뜨는데요. 자, 모자 윗면에 마지막 단 마지막 코고요. 이제 크라운 1단의 첫 코입니다. 자, 여기서 빼뜨기로 한번 연결을 해줍니다. 자, 빼뜨기도 이 뒤에 한 줄만 이렇게 잡아서 와이어 당연히 같이 얹어서 실 걸어서 그대로 빼뜨기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야 크라운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단 차이가 적게 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빼뜨기한 이 코에 크라운 1단의 첫 코를 뜹니다. 자, 코바늘 다시 그대로 넣어서 이 뒤에 짧은뜨기 매듭줄 여기다가 코바늘 넣어주세요. 이렇게 자, 크라운 일단은 요거 때문에 조금 뜨기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실 걸어서 쭉 짧은뜨기 뜨듯이 똑같이 두 줄 통과합니다. 자, 이 코가 크라운 1단의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요 첫 번째 코 옆에 이 조그만 사슬은 코가 아니에요. 빼뜨기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단 뜰 때 이 빼뜨기 코 뜨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이 사슬 뒤에 한 줄 잡고 짧은뜨기 뒤에 매듭에 이렇게 코바늘 넣어 주시고요. 다음에 짧은뜨기 자, 사슬 뒤에 한 줄, 요 짧은뜨기 뒤에 여기 한 줄, 그리고 자, 뒤에 한 줄,
그다음에 요 뒤에 매듭 한 줄 이렇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 뒤에 한 줄 잡는 것도 조금 쉬워지실 거예요. 자, 이랑뜨기 사슬 한 줄, 뒤에 한 줄, 실 걸어 와서 통과. 자, 크라운 1단 이랑뜨기 하는 법 조금 힘드시죠? 힘들게 뜬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자는 이 윗면에서 크라운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각이 딱 잡혀서 접히는 스타일이에요. 이 와이어를 넣어서 뜨기 때문에 각이 잘 잡히기도 하고요. 지금 뜬 방식대로 이랑뜨기를 하기 때문에 각이 훨씬 더 반듯하게 접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랑뜨기 지금 뜬 방식대로 1단을 한 바퀴 쭉 떠주세요. 자, 뜨면서 와이어가 당겨져서 편물이 울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펴주시고요. 자, 크라운 1단은 이 모자의 윗면처럼 편물이 이렇게 반듯하게 펴지도록 넓히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크라운 1단은 각이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 각이 접히는 상태에서 편물이 울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끝부분. 자, 크라운 1단까지만 와이어를 넣고 뜬다고 그랬어요. 자, 1단을 다 뜨기 전에 이 와이어를 마무리를 해줄게요. 자, 1단이 끝나는 지점을 대략 예측을 하셔서 한 4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이 와이어의 끝부분은 시작할 때하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나는 지점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고리가 생기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코바늘을 넣어서 뜰 수 있는 고리를 남겨놓고 뱅글뱅글 돌려서 꼬아줍니다. 자, 끝이 이렇게 뾰족 나온 부분 테이프로 똑같이 마감 처리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잡고 뜨시면 되고요. 마지막 코 뜨는 거 설명드릴게요. 자, 와이어에 마지막 코 뜨기 전에 이 와이어가 너무 당겨져서 편물이 울지 않도록, 자, 그리고 크라운 1단 이렇게 어느 정도 각이 잡히도록 편물을 한번 쭉 만져줍니다. 자, 마지막 코 뜰게요. 자, 저는 다행히 와이어하고 마지막 코하고 길이를 잘 맞췄네요. 자, 단수링 걸려있는 이 첫 코, 그 옆에 조그만 사슬은 빼뜨기 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코, 위에 사슬, 뒤에 짧은뜨기 매듭, 두 줄, 자, 두 줄 다 잡고요. 이 와이어의 고리 코바늘에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자, 앞에 사슬, 뒤에 매듭, 이 와이어까지 이 세 줄을 다 통과해주면 됩니다. 뒤에 실 걸어와서 쭉 통과, 그대로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와이어의 마지막 고리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시작할 때처럼 와이어의 뒤에 한 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단, 자, 크라운 2단 뜰 때 요 뒤에 한 줄 한 번 더 잡고 뜨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와이어 시작할 때 여기 한번 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크라운 부분 1단 다 떴고요. 자, 이제부터는 와이어 없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크라운 2단, 3단까지는 코늘림 없이 쭉 뜨시면 됩니다. 자, 크라운 3단까지 코늘림 없이 떴고요. 자, 이제 크라운 4단은 코늘림이 있는 단입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이즈별로 코늘림 규칙이 약간씩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뜨시는 사이즈의 코늘림 규칙을 따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M 사이즈의 머리둘레 58cm의 이 코늘림 규칙을 적용해서 뜰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크라운 4단 12코 뜨고 코늘림 12코 뜨고 이 코늘림 규칙을 4번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4코를 늘려주는 거고요. 자, 라지 사이즈 한번 볼까요? 라지 사이즈는 크라운 4단에서 19코 뜨고 코늘림을 5번 합니다. 그래서 5코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자의 윗면은 우리 7코로 시작해서 7코씩 늘려줬기 때문에 이 전체 코가 7의 배수로 딱 맞았었어요. 자, 그런데 크라운에서는 7의 배수가 아니라 사이즈별로 3코, 4코, 5코 이런 식으로 코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 코수가 딱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늘림 규칙의 마지막 횟수. 자, 이 끝에서 코가 딱 맞지 않게 되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요. 코수가 안 맞아서 잘못 든 거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크라운 4단 코늘림 규칙 12코 뜨고 코늘림 12코 뜹니다. 자, 이 규칙을 4번 반복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설명서에 있는 사이즈별 코늘림 규칙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12코 먼저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12코 뜨고 코늘림 합니다. 한 코에 2코 뜹니다. 같은 코에 한 코 더 뜹니다. 자, 한 코에 2코 떠서 코늘림을 했고요. 자, 다시 12코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자, 이렇게 해서 12코 뜨고 코늘림 12코 뜨고 자, 요 코늘림 규칙을 한번 반복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3번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코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 코늘림 규칙 한번 끝난 지점에 단수링으로 잠깐 표시를 해둘게요. 다시 12코 뜹니다. 열두 코 뜨고 코늘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늘림 하고요. 다시 12코 뜹니다. 열둘. 자, 코늘림 규칙 한 번, 2번 했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코늘림 규칙 반복합니다. 자, 코늘림 규칙 3번 했고요. 이 마지막 한 번 코늘림 규칙이 남았는데요. 이 끝에서 코수가 딱 맞지 않는 부분 설명드릴게요. 12코 뜨고 코늘림 마지막입니다. 자, 12코 뜨고 코늘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 12코 뜨는데요. 자, 실제로 보면 12코가 아니라 둘, 넷, 여섯, 여덟, 10코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에서는 그냥 이 남는 코수만 뜨시면 됩니다.
이 코늘림 규칙대로 12코가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니니까요. 남아있는 10코 그대로 그냥 뜨시면 됩니다. 이 코수가 4입에서로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늘림 규칙까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크라운 4단 12코 뜨고 코늘림 12코를 4번 반복을 해서 크라운 4단에서는 4코가 늘어난 겁니다. 다른 사이즈들도 이 코늘림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식으로 끝에 코가 한두 코씩 부족할 겁니다. 이 코늘림 하는 횟수대로 코가 배수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뜨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크라운 5, 6, 7단 코늘림 없이 3단 더 뜨고요. 그 다음 크라운 8단에서 코늘림 규칙 다시 설명하러 올게요. 자, 코늘림 한 다음에 코늘림 하지 않고 3단을 떴습니다. 자, 처음에 코늘림 없이 3단 떴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4단에서 코늘림 한번 했습니다. 자, 이 코늘림 한 단에 첫 코 표시 단수링하고 다른 컬러에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은 다들 많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수 세는 게 번거롭지 않지만 단을 계속 더 뜨시면 이 단수 세는 것도 번거로워지니까요. 자, 이제 크라운 8단 뜰 차례인데요. 8단의 코늘림 규칙은 25코 뜨고 코늘림을 합니다. 자, 이 규칙을 4번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5코 뜨고 코늘림 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우선 코늘림 규칙을 3번 반복해 주세요. 자, 마지막 부분 설명드릴게요. 자, 25코 뜨고 한 코에 2코 코늘림 합니다. 자, 2번 더 해주세요. 자, 25코 뜨고 코늘림 하는 거를 3세트를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세트 코늘림 규칙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끝에 남아있는 코가 24코입니다. 자, 25코 뜨고 코늘림 하기에는 코가 부족하죠? 자, 이럴 경우는 이 마지막 코에 코늘림을 하시고요. 이 앞에 남은 23코, 이 23코를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4번째 코늘림 규칙은 23코 뜨고 이 마지막 코에 코늘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래에 크라운 4단에서는 12코 뜨고 코늘림하고 12코를 떠야 되는데 10코 남아있는 코만 다 떴어요. 자, 이 8단에서는 25코 뜨고 코늘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코가 25코가 안 나오니까요. 이 마지막 24번째 코에 코늘림 하시고 이 앞에 23코를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끝코 남겨놓고 한 코에 하나씩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 코늘림 해줍니다.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2코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라운 8단 코늘림 규칙 4번 적용해서 떴고요. 자, 그 다음은 크라운 9단부터 12단까지 코늘림 없이 4단 더 뜨는 겁니다. 9단부터 12단까지 4단 코늘림 없이 떠주시고요. 자, 13단 13번째 단 코늘림 규칙 또 설명할게요. 자, 이 정도 뜨셨으면 아마 실한볼이 거의 다 소진되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실이 다 소진돼서 새 실을 연결할 때 또는 이 실타래 중간에도 이렇게 끊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새 실을 연결해서 뜨는 법 설명드릴게요. 자, 이 끝실이 한 15cm 정도의 여유가 남아있을 때 새 실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짧은뜨기 뜹니다. 이 사슬에 코바늘 넣고
뒤에 실 끌어와서 이렇게 두 줄이 됐을 때 짧은뜨기 마저 완성을 하지 마시고요. 이 상태에서 새 실을 가져옵니다. 이 새 실도 끝실을 한 10cm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편물의 뒤에 새 실을 이렇게 대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코바늘로 이 새 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짧은뜨기를 완성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실 끌어와서 통과. 자, 뜨던 실이 당겨져서 이 앞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길어질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뒤에 새 실과 뜨던 실, 이 두 줄을 잡고 나란히 이렇게 편물에 대주시고요. 자, 그 다음 짧은뜨기 뜹니다. 그 옆에 코바늘 넣어서 이 뒤에 끝실 이 두 줄을 자, 이렇게 코바늘 위로 오게 해서 같이 잡고 뜹니다. 뒤에 실 걸어서 짧은뜨기. 자, 이렇게 뜨다 보면 이 앞에 늘어져 있던 이 짧은뜨기 코가 조금 당겨졌을 거고요. 그래도 더 늘어져 있다면 뜨던 실 살짝 당겨가지고 이 짧은뜨기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코를 뜰 때 끝실 두 줄을 같이 잡고 뜨시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 끝실 두 줄 같이 잡고 뜨지 않습니다. 이 끝실 두 줄은 한쪽 편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요. 그 옆에 코 짧은뜨기 계속 떠줍니다. 자, 이렇게 세 실을 연결한 그 옆에 한 코 뜰 때 이 끝실 두 줄을 잡고 떠서 고정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은 이 끝실 두 줄을 놔두고 쭉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보통 실을 이렇게 연결한 후에 이 꼬리실 두 줄을 어느 정도 감춰질 때까지 같이 잡고 뜨는데요. 이 한지면이 실이 얇고 또 무늬가 들어간 두툼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이 꼬리실 두 줄을 잡고 뜨면 자, 이 부분만 두껍게 표시가 납니다. 가방 같은 거 뜰 때는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윗면부터 이 크라운 부분까지 사방이 모두 시선이 가기 때문에 이 살짝 두꺼워진 부분이 잘못하면 옥의 티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꼬리실 두 줄은 같이 잡고 뜨지 마시고요. 자, 위로 두 단이나 세 단 정도 더 뜨신 다음에 이 두 줄을 각각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자, 세 실을 연결한 다음에 이 끝실 두 줄 이렇게 고정만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세 단 정도 더 뜨고 돗바늘로 마무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 두 단 정도 더 뜨신 다음에 이 끝실은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 편물의 뒤에서 이 패턴대로 실을 통과시켜서 감춰주시면 됩니다. 한 줄은 이 윗단으로 또 한 줄은 이 위와 겹치지 않도록 이 아랫단으로 이렇게 감춰줄 거예요. 자, 돗바늘에 실을 연결한 다음에 이 뒤에 패턴의 땀대로 실을 통과시켜 주세요. 패턴이 쫀쫀해서 한꺼번에 여러 코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조금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늘을 통과시켜서 감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통과시켜 준 다음에 글씨를 바짝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다른 한 줄은 지금 끝실을 통과시켜 준 2단 말고요. 그 아랫단, 요 아랫단이나 또는 이 윗단으로 똑같이 땀을 통과시켜서 감춰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춰 주시면 편물의 안쪽에서도 깔끔하게 그리고 편물의 겉면에서도 전혀 표시나지 않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모자 뜰 때 끝실 마무리하는 방법은 지금 하신 방법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크라운 13단 코늘림 있습니다. 자, 사이즈별로 코늘림표 보시고요. 각자 코늘림 규칙 적용하시면 되세요. 자, M 사이즈는 이 크라운 13단 35코 뜨고 코늘림 합니다. 자, 이 규칙 3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3코 늘려주는 거예요.
35코 뜨고 코늘림 한 번, 두 번 해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코늘림 하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횟수는 코가 살짝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35코의 코늘림이니까요. 이 마지막 코에 코늘림 해주시고요. 이 앞에는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됩니다. 자, 코늘림 마지막 횟수는 코가 항상 부족하니까요. 35코 뜨고 코늘림처럼 코늘림이 맨 끝에 있을 때는 맨 끝 코에 코늘림을 하시고 앞에 있는 코는 코수 상관없이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한 코에 하나씩 뜨신 다음에 마지막 코에 한 코에 두 코 짧은뜨기해서 코늘림 해줍니다. 그 다음은 코늘림 없이 뜨는 단이 또 4단 있을 거예요. 자, 크라운 14, 15, 16, 17단 코늘림 없이 4단 떠주시고요. 18단 코늘림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정도 뜨시면 모자가 잘 맞는지 왠지 써보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 두상은 이렇게 동그랗고 이 모자는 윗면이 판판하게 해서 내려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지금 쓰시면 머리에 딱 맞지 않고 큽니다. 자, 머리 위에서 뱅글뱅글 큰 게 정상이에요. 18단 마지막 코늘림까지 하고 써보셔야 우리 머리둘레와 잘 맞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늘림 없이 4단 떴고요. 크라운 18단 코늘림 있습니다. 18코 뜨고 코늘림 18코 뜨고 그거를 3번 반복합니다. 자, 이 끝부분에서 18코 뜨고 코늘림하고 이 뒤에 18코 안 남아도 끝까지 그냥 뜨시면 되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18코 뜹니다. 자, 18코 뜨고 한 코에 2코 떠서 코늘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다시 18코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코늘림 비치겠고요. 코가 길어지니까 한 세트 끝나고 이렇게 단수링 걸어서 표시해 주세요. 자, 2번 더 반복해 주세요. 자, 크라운 18단 코늘림까지 하시면 이 크라운 부분에 코늘림은 다 한 겁니다. 자, 위로 코늘림 없이 단은 더 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머리에 한번 써보세요. 자, 썼을 때 이 손가락 끝이 살짝 들어갈 정도의 여유는 괜찮습니다. 자, 굳이 풀어서 다시 뜨실 필요는 없어요. 자, 헤어펌을 하신 분들이나 수치 많으신 분들은 딱 맞는 것보다 살짝 여유 있는 게 모자를 썼을 때 오히려 더 편안감이 있으실 거고요. 자, 약간 크더라도 우리 크라운 마지막 단, 2단에 와이어를 넣고 뜨기 때문에 와이어를 당겨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딱 맞는 분들도 와이어를 넣고 스팀을 주셔서 이 편물을 조금 펴주시면 0.5cm 정도는 둘레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자, 18단 코늘림 하고 나서 코늘림 없이 5단 뜨는데요. 저는 그 사이에 코늘림 없이 3단을 더 뜨고 왔습니다. 자, 지금 21단까지 뜬 거예요. 자, 샘플 모자의 크라운의 높이는 10.5cm 내외가 됩니다. 자, 모자를 썼을 때 이 크라운 끝이 눈썹 위에 오는 정도예요. 자, 두상에 따라서 이 크라운을 한두 단 적게 또는 더 뜨시는 건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우리 크라운 마지막 2단은
이 윗면 뜰 때처럼 와이어 연결해서 넣고 뜨니까요. 단수 조절하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2단 남았을 때 와이어 연결해서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 마지막 단 뜰 때는 이 윗면에서 크라운으로 넘어갈 때처럼 크라운에서 챙 1단 넘어갈 때 이 챙 1단에서 이랑뜨기를 하기 때문에 손땀 조금 여유있게 떠주셔야 됩니다. 저는 크라운 2단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와이어 연결해서 뜰 겁니다. 첫 번째 코 뜰 때 와이어 연결할 때 이 와이어 고리 만들어서 테이프로 마무리해 주시는 거 똑같이 해주시고요. 코바늘에 넣어서 같이 잡고 뜹니다. 와이어 넣어서 코늘림 없이 쭉 한 코에 하나씩 뜨시면 됩니다. 뜨시면서 중간중간 와이어가 울지 않도록 이렇게 반듯하게 한 번씩 펴주세요. 와이어를 넣고 한 단 뜬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살짝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조절하셔야 되는 분들 와이어하고 실 연결된 이 상태에서 먼저 스팀 블로킹을 한번 해줄게요. 모자를 이렇게 옆으로 놓고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일반 다리미 이거 쓰셔도 됩니다. 다리미의 끝을 모자 안쪽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모자를 살살 돌려가면서 스팀을 충분히 주면서 다려주세요. 스팀 때문에 영상이 흐려져서 저는 이미 스팀 블로킹을 해주고 왔어요. 모자 한번 볼게요. 스팀을 주고 나면 이렇게 편물이 반듯하게 펴져서 이 모자의 각과 이 선이 반듯하게 잡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이즈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조금 줄이셔야 되는 분들은 자, 여기 와이어를 잡고 살짝 당겨줍니다. 자, 당겨준 상태에서 이 코와 코 사이의 간격이 줄도록 안쪽으로 밀어서 코의 간격을 좁혀주시고요. 자,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자, 여기서부터 코와 코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도록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와이어 때문에 간격을 넓히거나 좁힌 이 상태로 그대로 편물이 유지가 됩니다. 자, 이제 크라운 마지막 단 뜹니다. 자, 마지막 단 뜰 때는 우리 챙 1단에서 또다시 이랑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쫀쫀하게 뜨지 마시고요. 살짝 여유 있는 손땀으로 떠주세요. 자, 첫 번째 코 뜰 때 이전 단에서 와이어를 연결했기 때문에 요 뒤에 이 와이어 삐쭉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윗면 뜰 때 한번 했었어요. 이 와이어 코바늘에 같이 넣어서 같이 짧은뜨기 해줍니다. 자, 계속해서 살짝 여유 있는 손땀으로 와이어 놓고 한 단 더 떠주세요. 자, 크라운 마지막 단까지 뜨고 한 번 더 사이즈 체크하신 다음에 스팀 한 번 더 주시고요. 자, 챙 부분 뜨기 전에 이 스팀 줘서 편물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편물에 물기가 없도록 한 30분 정도만 건조시켜 주세요.